분명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So long, partner. 그런데 토이스토리는 4편으로 돌아옵니다. 우디는 자신 없이도 장난감들의 세계가 굴러간다는 걸 보게 되죠. 토이스토리는 왜 우디에게 이런 현실을 안겨준 걸까요? 그간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작품성과 흥행성을 증명해왔습니다. 할리우드의 자본 논리에서 이토록 매력적인 IP를 포기하기엔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막상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요. 초기 구상된 아이디어 대부분이 버려질 정도로 새로운 출발점이 필요했거든요. 감독 조시 쿨리는 아이들마다 노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에서 착안해 새로운 아이의 방에 놓인 우디의 상황이 흥미롭다고 여겼습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특별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4편은 토이스토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우디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The answer to the question is because we had more story to tell with Woody. 영화의 오프닝은 어린 앤디부터 보니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빠르게 줍니다. 시간의 흐름을 요약하고 세월을 체감시키는 순간이죠. 특히 우디의 음성은 어린 앤디가 가지고 놀았던 모습에서 가져와 우디의 본질적인 역할은 그대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뀐 지금 그는 방치된 장난감들을 통해 냉혹한 진실과 마주하죠. Oh, looky there! You got your first dust bunny. 서부의 무법자 카우보이 하면 떠오르는 식물 회전초 개그를 뽐낸 장난감 올드타이머는 1960-80년대 활동한 미국의 원로배우 앨런 오펜하이머가 목소리를 맡았습니다. 옆에 방치된 다른 장난감들 역시 캐스팅을 보면 모두 과거 이름을 날렸던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들조차 무대의 중심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씁쓸한 상황을 옷장 속에 남겨진 장난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Remember when she played house? I liked house. Those were the days. 그러나 체념한 그들과 달리 앤디와의 추억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우디는 보니에게 필요한 장난감이 되려고 합니다. 비록 배지는 떼어지며 정체성이 박탈당했지만 장난감들의 보안관으로서 가졌던 책임감을 놓지 않았으니까요. I'm worried about Bonnie. A toy should go with her to orientation. 그렇게 따라간 유치원. 보니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을 보자 우디가 움직입니다. TV 스페셜 공룡 전사들의 도시에 랩틸러스 막시무스가 참 반가운데요. I am Reptilus Maximus. 그렇게 보니에게 재료를 던져준 우디. 보니는 재료를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얼굴이 한결 밝아졌으니 발바닥에 적힌 이름이 시리즈에서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신다면 보니가 포키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That is so clever. Hello, I'm Forky. Nice to meet you. 하지만 포키는 보니와 생각이 달랐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장난감의 외형을 캐릭터의 성격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키는 자신을 쓰레기라고 인식합니다. I was made for soup, salad, maybe chili, and then the trash. 그의 몸을 구성하는 것 전부가 쓰레기통에서 꺼낸 재료였기에 포키에게 쓰레기통은 원래 있어야 할 것 같은 편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디는 포키를 보니에게 돌려보내면서 장난감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키가 장난감이 되는 순간 우디가 평생 믿어온 장난감의 존재 이유도 증명되기 때문에 그 감정을 포키가 이해하길 바랬던 것이죠. That's it. That's how Bonnie feels when she's with you. 그리고 4편은 포키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존재를 등장시킵니다. 바로 앤디네 집 장난감이었던 보핍. 앞서 3편에서는 그녀의 부재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Yeah, we've lost friends along the way. Bo Peep? 4편은 9년 전 프롤로그를 가져와 보핍이 왜 시리즈에서 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간 보핍은 큰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우디와 정서적 감정만을 나누는 캐릭터였는데요. Woody? Honey, are you okay? 깨지기 쉬운 도자기 장식품이라는 외형은 그녀를 안정된 생활 환경 위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격으로 그렸었습니다. And as a result, she always felt very reserved. 하지만 4편에서는 구출 작전을 지휘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앤디의 방에서 리더가 우디였다면 동생인 몰리의 방에서 리더는 보핍으로 보이죠. 보핍에게도 원래부터 행동력과 리더십이 있었다는 설정을 부여한 것입니다. Flashlight. 이때 구출되는 장난감은 1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RC카라서 참 반가웠는데요. 이들이 힘을 모아 작전을 성공시키는 모습은 장난감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멋진 장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한계는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보핍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떠나야 했거든요. 여기서 차량 번호판에는 RMR F97이라고 적혀 있는데 RMRF는 지정한 파일 또는 디렉터리를 하위 내용까지 포함하여 강제로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뒤 97이 의미하는 지난 1997년 토이스토리 2를 제작할 당시 해당 코드로 공유 서버에 등록된 토이스토리의 데이터가 삭제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기술팀이 복구를 시도했지만 이미 90%의 파일이 사라진 뒤였죠. 다행히도 출산 후 재택근무 중이던 기술감독 달린 서스만의 컴퓨터에 작업 중인 데이터가 남아있어서 픽사는 컴퓨터 본체를 담요로 싸맬 정도로 조심스럽게 가져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걸 잃어버릴 뻔한 사건을 하필 보핍이 타고 떠나야 하는 차에 남겨뒀다는 게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네요.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만난 보핍은 이제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Don't worry, it happens all the time. 거친 삶은 그녀를 훨씬 더 자유로운 성격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It's our chance to hop a ride and leave town. 현실에서는 20년, 작품 속에서는 9년 만에 그녀를 다시 데려온 건 앞선 시리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우디와의 관계가 남아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보핍을 향한 기억은 우디에게만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Buzz! My old moving buddy! 1편에서는 안전하게 이삿짐에 실릴 수 있도록 장난감끼리 조를 꾸렸었는데 Oh yeah. Has everyone picked a moving buddy? 이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오랜 친구였음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죠. 우디는 장난감의 가치를 아이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니에게 필요한 건 포키였으니 보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선 포키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Trash? No. Toys. 하지만 보핍은 다른 삶을 우디에게 제시합니다. There's plenty of kids out there. It can't be just about the one you're still clinging to. 선택받는 것만이 장난감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4편은 우디가 보핍을 다시 만나게 하는 공간으로 골동품 가게를 등장시킵니다. 가게의 이름은 세컨드 찬스. 그 아래 적힌 1986년은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뒤 루카스필름의 그래픽 부서를 인수해 픽사를 설립한 해입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이름은 재기를 노렸던 당시의 상황과 겹쳐볼 수 있는데요. 가게의 주소도 픽사의 주소거든요. 여기에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트럭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트럭은 단편 공포의 대탈출에서 분실된 장난감들이 선택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올드타이머가 이 작품에서 먼저 모습을 보였었죠. 그거 어떻게 혼자만 보니 집이 있는지는 미스터리합니다만 장난감들이 탔던 트럭이 하필 골동품 가게에 도착해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연결고리입니다. 그렇게 가게로 들어가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간 픽사 작품에서 사용됐던 다양한 소품들로 내부 곳곳을 채워놨으니 그 수가 100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언제든 다시 사용하기 위해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는 소품들이죠. 여기서 다이노코 네온 간판은 앞서 보니의 가족들이 탄 캠핑카가 기름을 넣을 때 나온 주유소 이름인데 애니메이션 가의 스폰서이자 우디와 버즈가 싸웠던 1편 속 배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진은 꼭 다뤄야 하는데요. 어떤 할아버지인데 낯익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편에서 우디를 수리해줬던 단편 애니메이션 제리의 게임 속 주인공 제리입니다. 만약 이 공간이 제리와 관련이 있다면 그가 낡고 망가진 장난감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것처럼 골동품 가게가 버려지고 잊힌 존재들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생기니까요. 또한 가게에는 미키마우스 전화기로 디즈니와 이어지는 이스터에그와 설립 초기 판매하던 전문가용 하드웨어 이미지 컴퓨터로 픽사의 이스터에그, 게다가 이 장면에서 나오는 타자기는 실제 수백 대의 빈티지 타자기를 수집하며 관련된 책까지 출간할 만큼 타자기를 좋아한 우디의 성우 톰 행크스의 취향으로 현실의 소품들까지 알차게 채워놓으며 골동품 가게에 깊이감을 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억으로 가득 찬 공간이 우디에겐 되려 공포의 감정으로 읽히는데요. 무표정한 장난감들이 자신을 노리는 미로 같은 복잡한 곳으로 표현되니까요. 흐르는 음악 역시도 샤이닝에서 나왔던 미드나잇 더 스타스 앤 유로, 시리즈 대대로 이어져온 샤이닝의 공포 요소를 반영했으며 골동품 가게의 주인인 마가렛이 살고 있는 주소도 237번지로 오버록 호텔의 방 번호를 통해 이 점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첫 번째 기회마저도 없었던 장난감이 있습니다. My name is Gabby Gabby, and this is my very good friend, Vincent. 어떤 방식으로든 가치를 인정받은 포키나 보핍과 비교해보면 개비개비가 얼마나 오랫동안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왔을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외형을 보면 친근하고 귀여운 얼굴을 가진 빈티지 인형으로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불량품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이 공간에 매여 있을 뿐이죠. Oh, it's fine. Nobody buys the toys anyway. 개비개비는 우디의 음성장치를 노립니다. 기능만 멀쩡했다면 자신도 평범하게 지낼 수 있었을 거라 믿으면서 처음에는 목적을 위해 우디를 공격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엔 진심을 털어놓고 All I want is a chance for just one of those moments.
우디에게 음성 장치를 건네받습니다. Oh, thank you, Woody. Thank you. 그리고 마침내 You make me so happy. Let's be best friends. 평생을 기다려온 현실은 그녀의 꿈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모니는 개비개비를 데려가지 않으면서 그녀의 희망은 산산조각나 처참하게 부서지고 맙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우디,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개비개비에게 다가가는데요. A friend once told me there are plenty of kids out there. 그녀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온 것입니다. Come on, Gabby. Let's get you to Bonnie. 그러다 한 아이가 눈에 밟히고 개비개비는 그녀와 함께하기를 선택합니다. Winner, winner, chicken dinner. 배틀그라운드에 이겼다, 치킨이닭과 같은 의미로서 최고의 승리를 거둔 개비개비를 위한 재치 있는 대사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아이와 함께 떠나는 개비개비. 물론 그녀가 저지른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디를 속이고 포키를 인질삼아 음성장치를 빼앗으려 했던 분명한 악역입니다. 그런데 우디는 개비개비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마치 자신처럼 그녀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나아가 보니에게 선택받는 것만이 장난감의 가치를 결정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반면 골동품 가게를 나서면 놀이기구와 놀이터가 있는 밝고 광활한 야외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놀 수 있는 곳. 여기에 있는 장난감들은 저마다의 아이들과 놀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보핍을 다시 만나게 되는 장소도 이 공간이죠. 영화 카사블랑카 속 옛 연인을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을 참조해 우디와 보핍의 재회를 로맨스 영화의 문법으로 풀어냅니다. So we always thought of this like our toy version of Casablanca. 오랜 시간이 떨어져 있던 만큼 우디에겐 충격적인 변화였습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out on your own? 7 fantastic years. 7? 여기서 차량 속 건전지는 버즈에게 넣었던 건전지로 영화 월위에서 나온 B&L 로고입니다. 게다가 양들이 물어다 주는 것은 영화 업에서 용감한 러셀에게 배지 대신 넘겼던 그레이프 병뚜껑이고요. 보핍의 세계에도 픽스의 흔적이 남겨져 있지만 골동품 가게와 달리 야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도구로 쓰인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디테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난감들은 어떨까요? Yo, come on out. There's someone I want you to meet. Be right down. 동물 구조대 기글 맥딤플스, 1980년대 미니어처 폴리포켓 계열의 장난감입니다. 보핍의 어깨 위에 둘 정도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것 같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에 맞게 용감하고 대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핍의 야외 공동체는 크기와 형태에 상관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임을 의미하죠. 또한 그녀의 본부에는 여러 사무용품과 함께 개와 관련된 소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초기 버전에서는 그녀의 동료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를 잃어버리면서 놀이터에 남아 장난감들을 찾는 캐릭터로 설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한 단편 포키는 궁금한 게 많아요에서 해당 캐릭터가 나오며 I am twice decorated officer of the law, Rib Tickles. 골동품 가게의 고양이 드래곤에게 먹혔었다는 슬픈 사연이 밝혀집니다. 본편에서 기글 또한 먹혔다가 금방 뱉어졌으니 서로 운명 공동체가 될 뻔한 아찔한 모습이었네요. 헤즈브로의 G.I. 조 대신 등장했던 가상의 액션 피규어 컴백 칼, 1편에서 시드에게 폭파됐던 바로 그 장난감의 미니어처 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하이파이브를 못하는 칼이 하나 있으니 Played with.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전부 오르면 듀크 카붐이 달래주죠. 이들은 주인 없이도 장난감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그간 우디가 생각하고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따라서 4편은 또 다른 영역에 놓인 장난감들을 불러와 우디가 몰랐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카니발 상품으로 걸려있는 더키와 버니는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장난감입니다. 한 손이 묶여있다는 점은 한 쌍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되는데요. 이 역할은 키건 마이클 키와 조던 필이 목소리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 코미디 콤비로 활약한 만큼 찰떡같은 호흡으로 캐릭터를 함께 완성해 갔다고 합니다. We're helping kids who flip their lids, ain't trying to get rich. 경품으로 묶인 답답한 생활을 오래한 나머지 갑자기 튀어나온 경쟁자를 의식하고 You think you can just show up and take our top prize spot? You're wrong. Dead wrong. 몸이 묶여있으니 상상만 하던 습관은 과도하게 커져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을 끊임없이 그려내는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사용되죠. 또한 해당 경품을 관리하는 직원에게는 피자 플래닛 트럭의 문신이 그려져 있는데요. 피자 플래닛 트럭은 시리즈 내내 주요 인물들을 어딘가로 이동시켜주는 수단이었기에 시리즈의 전통을 잇는 이스터에그이자 직원이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골동품 가게 내부에도 또 다른 삶을 사는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Hi, Tinny. Nice to see you too. 악기를 들고 있는 이 장난감은 틴토이에서 나온 주인공 티니로 토이스토리의 근간이 됐던 캐릭터입니다. 해당 단편에서는 티니가 아기를 피해 도망치다가 이내 다시 곁을 내주며 함께하는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틴토이가 1988년에 공개된 단편인 걸 떠올려보면 4편이 개봉한 2019년과 비교해 약 31년이 흐른 셈이니 비록 영화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티니도 우디와 마찬가지로 한 아이와 긴 시간을 보낸 뒤 이곳에 도착하진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티니는 앞서 2편에서도 짧게나마 이스터에그로 등장한 적이 있고요. 이곳은 제한된 공간에서 장난감끼리만 어울릴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비렐름의 비명과 함께 스타워즈의 한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이곳의 대표 장난감 듀크, 카붐. Look who jumped 40 school buses and landed back into my life. 1970년대 미국에서 바이크 스턴트로 이름을 날렸던 이블 크니벨의 인기를 바탕으로 만든 장난감 이블 크니벨 랠리 스턴트 사이클을 모티브로 가져왔는데요. 제작진은 듀크를 캐나다의 상품으로 새롭게 만들면서 캐나다 출신의 키아누 리브스를 캐스팅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녹음 과정에서 듀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제작진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캐릭터를 함께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스턴트를 하듯 기압을 넣고 몸을 움직이는 연기 역시 Ha! Ha ha! Yes! Yes! 듀크 특유의 과장된 에너지로 반영했죠. Oh yeah. Ha! 하지만 그 열정과 달리 듀크는 광고처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잃은 성격으로 설정되죠. I can't do this. I'm sorry, Rizal. No, no. 하지만 4편은 듀크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합니다. Oh, no, no. He's the toy that went on to crash 40 feet into that target.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뛰어야 할 순간 자신을 믿고 완벽한 포즈를 취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스턴트를 성공시키거든요. 이는 우디가 마주한 질문과도 닿아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선택지는 오로지 우디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3편이 남긴 공동체의 의미를 확장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먼저 제시는 에밀리에게 버려진 적이 있다는 경험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고 난 뒤 맞닥뜨릴 불안과 상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캐릭터입니다. 앤디에서 보니에게로 건네진 것은 다시 선택받을 수 있다는 희망인 동시에 또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4편은 우디의 선택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역할로 남겨두면서 We're not going anywhere. If you get my point. 제시의 이야기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우디와 함께 많은 사건을 겪으며 우디의 가치관과 선택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동료 버즈마저도 So your inner voice advises you. 내면의 목소리에 대해 엉뚱한 믿음을 가지게 되니 판단이 필요할 때마다 버튼을 누르는 멍청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It's a secret mission in uncharted space. Let's go. Meteor shower. Look out. 버즈의 유머 코드가 시리즈의 분위기를 유쾌하게 푸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지만 이 개그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버즈의 서사를 한순간에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장치가 돼버리거든요. 버즈가 우주전사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장난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주체적 캐릭터라는 걸 떠올려보면 뼈저린 변화입니다. 다른 장난감들은 이것보다 더 못한 처우를 당합니다. 앤디의 장난감들이었던 슬링키와 렉스는 짧은 리액션을 하는데 그치고 보니의 장난감들도 별다른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죠. 그나마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는 성우였던 돈 리클스가 사망하면서 목소리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약이라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역할은 우디의 여정을 진행하기 위한 편의적 기능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난감의 음성이 인간에게 들리는 것은 1편에서도 다뤄졌던 설정입니다. Hannah! Oh, Hannah! Mom? 우디가 다시 포키를 데리고 캠핑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난감의 규칙을 깨고 인간에게 개입하는 모습은 Take another right. Another right? 우디가 자유를 얻기 위해 다른 장난감들의 서사를 희생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보핍과 작별 인사를 건네는 우디. Goodbye, Bo. 하지만 이제 우디는 보니에게 돌아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장난감을 직접 벗기에 버즈는 우디가 가진 마음의 짐을 덜어주면서 그의 선택을 응원하죠. She'll be okay. 보니에 의해 강제로 떼어줬던 배지는 이제 자의로 제시에게 물려줍니다. 시리즈가 오랫동안 지켜온 공동체의 중심을 재배치하는 순간입니다. 4편은 우디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앤디 곁에 남아있기에 보와의 관계를 놓았지만 이젠 보를 선택하며 로맨스를 이루는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앞선 3부작이 아이와 함께하는 장난감의 가치를 이야기했다면 4편은 아이 없어도 장난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디가 믿어온 가치관 역시 크게 훼손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장난감이 존재한다는 것은 새로운 보안관이 된 제시를 통해 다뤄지니까요. Bonnie had a great day in first grade. 마치 우디가 그랬던 것처럼 Bonnie had a great day in class. 포키는 이제 자신을 쓰레기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Trash? No, no, toy. I am a. We are all toys. 우디가 외쳤던 그 대사를 떠올리게 하면서 Trash? No, toys. 토이스토리 4편은 이렇게 우디 스토리로 막을 내렸습니다.